네. 앞서 컨텐츠 기획과에 따른 기획에 대한 전체 이 진행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잘 학습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차트에서는 이제 컨텐츠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텐츠 프로세스는 이제 프로젝트 프로세스라고도 보통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예, 다양한 어떤 컨텐츠 결과물을 만들 때 또는 이제 디자인 결과물을 만들 때 필요한 방법론 제가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한 개발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 개발 모델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방법론에 대한 거는요, 예전서부터 오랜 기간 동안 예, 연구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예. 우선 이 개발 모델의 기본적인 축 자체는요, 기술하고 시각적 요소가 거의 대부분 기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자, 1970년대 이때 80년대 이때 이제 컴퓨터가 어느 정도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들은 컴퓨터가 보급이 되니까 7, 80년대 한 80년대 정도서부터죠.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컴퓨터만 있으면 안 되니까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또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좀 하면 좋을까 막 고민을 했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라는 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84년도에 한국디자인진흥원이라는 데와 KBS에서 그때는 이제 디자인 포장센터라고 했었는데요. 그때 디자인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방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사람들이 산업미술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미술이라는 단어 또는 도안 뭐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들 특허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발명 특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실용신안 특허, 세 번째가 의장 등록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의장 등록을 이제 디자인으로 바꿨죠. 예. 뭐 도안이라는 이야기를 사용하기도 했었고요. 의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84년도 이후에 이제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보편화가 되기 시작을 했고 전국에 있는 대학에 디자인과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산업미술학과를 졸업을 했는데요. 예. 저 때도 이제 디자인이라는 교과목, 뭐 디자인 개론, 뭐 이런 교과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교과목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디자인이 완전히 보편화된 일상생활 용어처럼 바뀌었죠. 모르는 사람이 없죠, 한마디로. 근데 디자인하고 미술하고는 아직까지도 구분 못 지으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됩니다. 예. 여하튼 간에 이 컨텐츠를 개발을 할 때 사용되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이 방법론의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요소는 컨텐츠의 목적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 두 가지 기본 요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기술과 시각적 요소. 이거는 컨텐츠의 목적이랑 연결이 된다. 그리고 또한 경제성. 경제성이 뭐죠? 돈 벌자. 영리 추구하자. 비즈니스. 이거랑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라고 했을 경우에 기본적인 개발 방법론은 탑다운 방식,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개발 방식이 일반적으로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현재는 버튼업 방식도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버튼업은 밑에서부터 위로.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그리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거를 먼저 생각하고 그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기존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혼자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여러 명이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컨텐츠라고 했을 경우에 운영자가 있을 것이고 개발자가 있을 것이고 디자이너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 야, 이런 방법론이 있으니까 이런 방법론에 의해서 너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할 게 뭐죠? 배분이라고 했죠? 예, 너는 여기 이 업무에 들어와서 일을 해결해줘. 너는 이 업무에 들어와서 해결해줘.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방법이 있고 해결 방안이 있으니 기존의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진행에서 좀 탈피가 되겠죠. 예. 그러면은 성공할 수 있는 컨텐츠 또는 디자인 결과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뭐냐면은 이 방법론은 말 그대로 완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이다. 완성도가 좋아야 앞서 말씀드린 이 컨텐츠의 목적이랑 연결이 딱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비즈니스가 성공이 될 거고. 그러면은 이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탑다운 방식이 보편적이지만 탑다운 버튼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론에 대해서 배워보자.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접근 방법은요. 예, 아까 탑다운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방법론이라면은 이 AD 호크 방법론은 말 그대로 만들고 띄운다. 버튼업 방식이에요. 버튼은 밑에서죠. 밑에서 개발 끝났어. 그리고 위에 컨셉을 맞추는 거예요.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일단 프로토타입 디자인을 대충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기능들을 막 부여하고 디자인을 부여하는 방법이에요. 뭐 일단 뭐 만들고 띄운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죠. 예. 현재로서는 짧은 시간 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좋은 결과물을 돌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나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 미팅을 할 거 아니에요. 회의를 하죠. 요때 적용 보통 많이 합니다. 근데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체계적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내가 수능 공부를 하는데 문제지만 풀어요. 앞에 교과서가 있을 거 아니야. 교과서 몰라. 안 봐. 문제지만 풀 거야. 문제지만 다다다다다 외웠어. 근데 문제지에 없는 문제가 나왔어. 그럼 못 푼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뭐 점수는 높아질 수 있겠죠. 대신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운이 좋아가지고서 문제지에 있는 거 위주로만 문제가 다 나와버렸어. 그러면 성공한 거죠. 그런데 다른 문제가 나왔어. 그럼 실패한다는 얘기. 굉장히 안타까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문가일 경우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경력 한 20년 차, 못해도 한 10년 차, 내가 뭐 자료 조사하고 뭐 할 필요, 아이디어 뭐 뽑을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지금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이렇게 만들었어. 자, 컨셉하고 뭐 이런 어떤 개발에 관련된 거 내가 그냥 갖다 붙일 수 있어. 그 모든 전 과정이 머릿속 안에 완벽히 들어갔을 때, 그때는 그런 전문가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 전문가일 경우에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하는 학생이나 프로젝트 처음에 입문하는 사람이 한다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면허를 대학교 3학년 때 땄는데 운전면허 시험장 가서 면허를 따지 않았어요. 그냥 실기시험을 봐버렸어요. 떨어졌죠. 왜 떨어진지 전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비가 막 오는 날 운전면허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야, 됐어.
근데 막상 몰고 나가려다 보니까 자동차를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담보로 해서 내가 테스트를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운전 공부 제대로 해서 도로주행까지 완벽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현재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면허만 땄다고 해가지고서 바로 갔다. 이거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죠. 중고등학생이 10대들이 갑작스럽게 엄마 차, 아빠 차 빌려가지고서 도로로 확 나가버려요. 운전은 가능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옆에서 대충 봤으니까. 요새는 또 특히 편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죠? 바로 사고로 이어집니다.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대신 뭐냐? 가장 빠른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10년 뒤나 20년 뒤에 바로 이 에이디오코 방법론을 사용을 하시면은 버튼업 방식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 충분히 효율적인 방법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소개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은 탑다운 방식, 워터풀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워터풀이라는 게 폭포죠. 그래서 폭포 모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문제를 정의하고 컨셉을 탐구하고 필요 요건과 뭐 사용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기본형이 나오고 완성 테스트에서 테스트한 다음에 유지 보수까지 가는 거. 현재로서는 가장 보편적인 프로젝트 방법론 중에 하나이지만 단점은 좀 이렇게 융통성이 부족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폭포가 떨어지듯이 가시는 거가 중요하고요. 여기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이 됐다. 이렇게 앞으로 가서 다시 또 이쪽으로 오시면 되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은요, 이 워터풀 모델, 폭포수 모델, 선형 순차 모형, 뭐 단계적 생명 주기라 굉장히 분류해지는 말이 많은데 일단 이거는 그냥 저는 폭포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칭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서 아주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론 중에 하나이고요. 또한 디자인 개발 방법론에서도 사용이 되고 프로젝트 개발 방법론에서도 흔히 사용이 되는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유지 보수의 5가지 단계는 5단계, 6단계, 경우에 따라서 7단계, 8단계로 붙일 수가 있지만 대충 한 요 정도로 구현이 됩니다. 그 컨텐츠를 기획을 하고 최종 공개하고 유지 보수까지, 그리고 디자이너나 개발자가 미리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기획 방법론이기 때문에 현재로 따지면은 가장 안전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유아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까지 공부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워터풀 모델, 폭포 모델로 진행을 하는 것이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입니다. 뭐 단점이 물론 존재를 하죠. 융통성이 부족하다고 그랬죠. 예. 뭐가 필요 요건이고 분석이고 뭐가 디자인 기본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시간.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약간 확장이 된 수정 워터풀 모델이라는 것도 활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폭포 모델 형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은요, 좋은 점이 컨텐츠 개발을 할 때 가이드라인 역할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손쉽게 개발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디파이 워터풀 모델이라고 해서 수정 워터풀 모델인데요. 여기 문제 정의와 컨셉 탐구, 필요 요구와 분석 설명을 할 때 요거를 계속 뱅글뱅글 하는 거예요. 그 뭐냐? 기획, 개발, 그 다음에 완성, 유지 보수 단계를 줄여버리는 거죠. 예. 뱅글뱅글. 여러분들은 지금 요 기본형
디자인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의 기본형보다는 이쪽에 치중을 많이 할 시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고 시간도 약간 단축이 되면서 완성도가 높아지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AD 호크 방법론이랑 좀 비슷하기는 한데 JAID 방법론입니다. 진화론적인 프로토타이핑 제작 방법이다. 예. 요거는 이제 아까 AD 호크 방법론하고 워터폴 모델하고 약간 플러스 시킨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 워터폴 모델하고도 약간 연결을 시킨 약간 융합형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프로토타입을 먼저 만들어요. 예. 그리고 그거를 진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예. AD 호크 방법론이랑 굉장히 유사하죠. 예. 경험이 풍부하고 좀 융통성 있는 개발자들한테는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가 이런 식의 개발 방법론을 이용을 하는 거가 주로 이제 게임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게임은 개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돼요. 유지 보수도 해줘야지만 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일단 실험적으로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일단 먼저 띄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용자들이 막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다, 뭐가 어쩌다 그러면은 그때마다 업그레이드를 해요. 업그레이드. 지금 웹앱 개발도 역시 이 JAID 방법론을 이용해서 만든 거고요. 게임도 역시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단 일방향적인 인터랙티브 무비 말고 일방향적인 영상인 광고나 또는 영상이나 애니메이션에서는 불가능한 방법론이죠. 이건 이제 웹, 앱, 게임 주로 인터랙티브가 부여된 컨텐츠 결과물에서는 효율성이 괜찮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만들어 놓고 일단 띄워서 사용자가 테스트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서 해결한다 이 컨셉이잖아요. 예산이 어떻게 들어갈지 몰라요. 일반적으로 쭉 내가 기획을 해서 결과물이 나온다 그러면 예산을 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일단 만들어 놓고 띄운다? 그리고 나서 피드백을 해서 피드백 결과물을 갖고 한다. 이게 얼마 예산이 들어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융통성 있는 개발자들한테 적합해요. 왜냐? 그리고 약간 전문가들한테 적합한 방법론이에요. 전문가들은 많은 경험을 했으니 야 요거는 한 요 정도면 될 거야. 금방 결과물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금방 콘텐츠의 완성도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기에는 쉽지 않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할 거냐? 바로 요 방법을 저는 채택하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못해도 3월에서 4월 중순까지는 이 단계가 끝이 나야 돼. 4월 중순. 뭐 늦으면 5월 초순까지도 되겠죠. 그 다음서부터는 요 단계로 이제 건너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쭉 진행하면 좋겠다. 뭐 이게 이제 제 바람이기는 한데 뭐 잘 될지 어떨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컨텐츠 프로젝트를 접근할 때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문제점을 제기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점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사회경제학적, 문화기술학적, 정책적이나 정치적인 것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이런 배경 중요하고요. 프로젝트의 목적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발상은 뭐로 하라고요? 네, 브레인스토밍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방법은 뭐로 할까요? 개인정보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 개인정보를 파악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반적인 성향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조사하시면 됩니다. 통계청이라든지 기타 관련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사용자를 파악하는 거는. 그게 먼저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설문조사를 또 들어가게 돼요. 설문조사는 요새 또 생민윤리법이랑 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관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생민윤리법이 또 위촉이 돼요. 참 연구하기 힘든 환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포커스 그룹 인터뷰. 예.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죠. 예. 이제 파악을 하시면은 예. 사용자 파악을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서 이 기획이라는 것은 목적이나 또한 세부 목적, 그 다음에 시나리오, 그리고 구조, 조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추진체계, 시간, 예산, 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우리는 말 그대로 진행을 했을 때 기획이라는 부분에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결과물과 관련된 디자인 작업 단계. 예. 그 다음에 탑다운 방식으로 제가 진행하라고 했죠. 아이디어 스케치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디어 스케치 하기 전에 뭘 하죠? 썸네일 스케치예요. 엄지손톱만큼 조그맣게 그려요. 그리고 나서 러프 스케치하고 컴프 스케치하고 이렇게 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결과물들을 대략적으로 시뮬레이션에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프로토타입 형태라고 하죠. 예. 자,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바로 베타 작업, 테스팅 작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 5월 정도까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프로젝트 개시 후 뭐 한 3개월이다 라고 했을 때 한 2달 정도 지났던 시점에는 이게 나와줘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과물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결과물로 사용성 테스트를 한 번 하냐? 아니죠. 여러 번 수행을 하고 최종적으로도 또 수행을 하셔서 완성 시키시고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피드백을 수행시키시면 예, 완성이라는 거가 이제 수행이 됩니다. 이제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뭔가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디자인을 개발하고 뭐 이런 것들은 계획을 설정을 하고 개발을 하고 그리고 발표, 완성을 시키는 거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어떤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도서를 제가 하나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연찮게 이제 원격 강좌를 하다가 자료를 많이 또 찾아보니까 또 중간에 참고 자료 좋은 게 하나 있어서 하나 봤어요. 스프린터라고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구글의 기획 실행 프로세스를 담은 책이에요. 예. 구글의 그 수석 디자이너인 그 제이크 랩이라는 사람이 말 그대로 뭐 지메일이라든지 구글 서치 뭐 이런 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기획 잡는 법에 대해서 이제 제시한 얘기예요. 이 사람은 이제 5일이면은 충분하다라고 합니다. 5일. 월요일에는 전체적인 이제 그림을 만드는 거죠. 전체적인 아이템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 화요일에는 아이디어를 만들고 수요일에는 그걸 그 아이디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결정을 하고 목요일에는 대략적으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금요일에는 피드백 받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또 한 가지 참고 사이트가 있어요. 이 참고 사이트 누르셔서 한번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비캠퍼스라는 사이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띄워볼까요? 네. 요거 이 비캠퍼스라는 거는 뭐냐면은 각각의 아이디어들을 이제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협업 작업을 할 때 공동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누가 냈고, 뭐 이거는 누가 냈어, 얘가 냈네, 얘는 이거는 누가 냈어. 그래서 각자 뭐 자료 조사한 거 있고 아이디어 내고 뭐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포스트잇처럼 여기다 막 갖다 붙이는 방법이에요. 아이디어 정리하기에는 가장 좋죠. 원격으로 화상회의도 하고 그리고 채팅도 하면서 의사교류도 하고
화상회의 솔루션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이디어를 같이 협업을 할 때 하는 작업으로서는 괜찮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네. 관련된 내용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참고가 될 만한 사이트도 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 사이트들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소 메모하시고 뭐 치시면은 나오겠죠. 참고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오늘 프로젝트 기획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뭐 많이 만들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PPT로 5장 정도 만들어 보라는 이야기예요. 첫째, 이 5장에 해당되는 거가 바로 요거예요. 문제점을 설정할 수 있는 페이지 하나. 뭐 테마가 우선 하나 있어야죠. 그리고 문제점을 설정하세요. 목표 설정하세요. 사용자 요구 분석하세요. 일정 계획 수립하세요.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할지에 대한 거. 이거 5장입니다. 이 5장 여러분들 작성하셔서 다음 주 수업 시간 때까지 카카오톡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미 뭐 작성하신 분 같은 경우는 정리해서 제출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장수가 많은 게 편해요. 근데 전 5장으로 했어요. 5장 넘기시면 안 됩니다. 5장으로만 받겠습니다. PPT 5장. PPT 5장인데요. 제가 이 PPT 5장을 하는 이유는 수정을 좀 해야 되잖아요. PDF 파일로 하면은 제가 수정을 못해. 그래서 PPT로 한 거니까 PPT 파일로 5장을 만들어서 저한테 카카오톡 수업 시간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질문하실 거 카카오톡 또는 개인톡에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현우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매우 하루 힘든 하루였죠. 코로나 멀리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에 오면은 항상 이렇게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손소독제로 항상 이렇게 손을 닦습니다. 다시 집에 가서도 물로 30초 이상 닦으셔야지만 됩니다. 코로나 예방,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